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간접문 방송 난 알아요. 난 선생 이청입니다. 반가. 오늘은 2월 26일 판매했던 난 팔아요. 이번에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그 외지간에 돈 안 드는데 눌러주세요 했더니 구독자분이 늘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눌러주세요 했더니 눌러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제 하는데 집중적으로 할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그 입문자용으로 판매했던 제품, 그 다음에 생소했던 난들은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아주 간단한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실라리아 슌키아나는 지금 요 분에 심어져 있잖아요. 그죠? 요 분에 심어져 있어요. 작은 분에. 9cm가 이제 8cm 정도 화분에 심어져 있어서 여기 뽑아보면 지금 순이 막 자라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쪽에 이쪽 면에 완전히 닿았고 순이 나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조금씩 다 틀리겠죠. 받으신 분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뽑아보면 이렇게 바크 멀쩡하고 뿌리 멀쩡해요. 뿌리는 얘는 좀 독특해요. 약간 시커멉니다. 까맣게 나오고 생장점만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되고 까맣게 나오고 아무 이상이 없죠. 그러면 그대로 수태만 요만큼 정도, 요만큼 덧대서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심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채우면 되겠죠. 그러면 되고, 그리고 막실라리아하고 일반 테누이포리아는 빛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잎도 좀 틀리죠. 생긴 것도 틀리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반그늘에서 반양지 정도 사이고 빛이 너무 세면 안 돼요. 무조건 내놨더니 이렇게 잎이 노랗게 변한다는 뜻은 빛이 너무 세요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분갈이는 바로 해서 이렇게 스테만 덧대서 하시면 됩니다. 부작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특별한 게 없고, 겨울철에 막실라리아보다는 추위에 조금 약해요. 그래서 8도 이상 정도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슌키아나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벌버필름 그란디플로rum이 이렇게 보시면 벌버필름도 그란디플로ru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뽑아볼게요. 뽑아보면 네, 바크 이상 없고 뿌리도 잘 내리고 이쪽이 더 내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잘 자라는데 이렇게 이런 애들은 보면 이렇게 풀이 있죠. 이렇게 풀뿌리예요. 이렇게 얇은 뿌리들은 그런 건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벌버필름 같은 경우는 이 화분에 그냥 더 키우셔도 됩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분을 벗어나게 돼 있어요. 넛넛식으로 계속 넘어가고, 그래서 행잉이나 처지개도 키워도 되고, 조금 더 만약 분위를 옮긴다면 한 12에서 13cm 정도로 옮기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태 전혀 문제 없고, 그죠? 수태 상태 이상 없어요. 그리고 여기 뿌리 있죠. 이런 거. 이건 남뿌리 아니죠? 풀뿌리죠. 풀뿌리 같은 경우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풀은 뽑고, 위에 이끼가 너무 많으면 이끼도 좀 제거해 주시고, 제거하고, 분갈이 바로 하셔도 되고 그냥 이대로 계속 키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햇빛은 약하죠. 얘는 슌키아나 좀 전에도 막실라리아보다 햇빛이 더 약해요. 그래서 호접란 정도 키우는 반그늘, 그래서 반그늘에서 조금 더 그늘져도 돼요.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키우다가 뿌리도 이상이 없고 다 이상이 없는데 잎이 노랗다 그러면 빛이 센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슌키아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저온철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꽃이 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요. 엔스클리아 라디아타는 받으시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받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처지고 휘청거리는 애들 있죠. 그래서 분은 꽃 지면 분갈이 하셔도 되고, 꽃 있는 상태도 괜찮아요. 엔스클리아 같은 경우나 덴드로bium 계통은 이렇게 분을 옮기든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다 그래서 이게 자르는 거 아니잖아요. 갈기하게 자르는 거 아니니까 분갈이 하면
분갈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꽃이 스트레스 받고 빨리 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꽃이 워낙 강하고 잘 가니까. 그리고 받으셨으면 이렇게 모양이 얘는 도대체 왜 이래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는 분은 갈아주시고 여기부터 조금 더 큰 분으로 분을 갈아주시고 빼서 한번 다시 볼게요. 얘도. 네, 뿌리 이상 없고 다 이상 없죠? 만져보니까 이상 없어요. 이런 애들은 그냥 넓혀서 키우면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순이 여기서 이쪽으로 자라죠. 뒤로. 얘도 일로 자라요. 상대에서 이렇게 자라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이 공간을 이쪽으로 두는 거죠. 하시면 되고 분갈이 한 다음에 이런 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죠.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잎이 얘네는 지금 멀쩡하죠. 근데 이거는 전에 빛이 세서 그런 거예요. 근데 특히 벌브 보니까 이쪽 벌브에서 잎이 좀 심해요. 근데 나는 상관없이 좀 더 잘 키우는데 잎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가고 싶다 그런 분은 하셔도 되는데 너무 심하고 보이기 흉하면 그냥 그 부위를 잎을 잘라줍니다. 나중에 벌브는 따로 쓰고요. 이렇게 잘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는 뭐 특별한 건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지주 이런 거 다 떼주고 이렇게 여기 새순 이렇게 새순 보면 새순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도 보면 여기 새순 있을 것 같아요. 뽑아볼까요? 응? 아직 없네. 어디 볼까? 아 여기 아직 어린데 여기는 벌써 튀어나왔고 여기는 지금 어리죠. 순이 나올 자리라는 거죠. 이런 거는 지주 될 때 만약에 처지는데 지주를 대는데 여기다는 순이 나올 자리니까 지금 되는 보니까 알니까 여기다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요거는 만약 되면 여기 밑둥을 잘 살펴보면 지금 어디야? 여기 어디서 나올까? 왼쪽으로는 양쪽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지주 잡으면 이렇게 대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서 있으니까 지주 잡을 필요 없고 만약에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이렇게 철사 같은 거 있죠. 이런 철사가 없으면 어디 있죠? 가정적 옷걸이, 만만한 옷걸이. 언제요? 저희 아파트는 매주 수요일이 재활용인데 아파트마다 다 틀리잖아요. 재활용 때 옷걸이 겁나 나옵니다. 옷걸이 잘라서 지주대로 써도 되고 나무까지도 괜찮고 다예요. 그리고 지주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이런 거 안 쓰고 될 수 있습니다. 철사를 많이 써요. 이렇게 있으면 분재용 철사를 많이 쓰죠. 분재용 철사를 적당하게 딱 꽂고 그죠? 그 다음에 한 요만큼 정도 감으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감아서 잡고 이렇게 순 조심하시고 한 바퀴 감아주고 또 감고 또 감고 주로 휜 부분이 여기가 있으면 여기까지 감아야 되는데 지금 휜 건 이 부분이 휘었잖아요. 그 부분만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어떻게 해요? 모양을 딱 계속 잡아서 움직일 수 있다. 지주 끈도 필요 없죠. 올려서 딱 모양을 보고 이렇게 일단 모양 잡혔죠. 하나 잡히고 또 이쪽도 얘가 좀 쓰러졌잖아요. 그러면 얘도 잡고 안으로 감아주고 감아서 이렇게 있는 자리를 이거를 위치로 이렇게 그죠? 잘 잡혔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얘가 순 나와서 이렇게 너무 쳐졌어. 얘는 보니까 얘는 요쯤 오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이것도 다 잡고 이게 없으면 이제 철사 이렇게 해서 묶어도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분재용 철사니까 감고 감아서 분재용 철사도 공부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근데 인터넷에서 많이 팔아요. 이런 거는 네이버나 이런 데서 팔기 때문에 굳이 공부 안 해도 나이서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화분가게나 특히 분재하는 데 있죠.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분재설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다 잡았는데, 얘가 보기, 다 잡았는데, 이거 처음엔 괜찮은데, 얘 세워놓으니까 얘가 흉하네. 그죠? 요것도 그럼 마저 잡아줄까요? 잡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있어서 풀르면 돼요. 왜냐면 그럼 그때 자리 잡아요. 그럼 얘도 꽂아서 감고, 이때 순 조심하시고요. 감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얘도 이렇게 좀 더 잡아주고 어때요? 모양이 이뻐졌죠? 이뻐졌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쪽이 점이 그래도 막상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잎이 너무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 이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면 나중에 여기 갈색으로 변하긴 하는데 지금 당장 뭐 흉하면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도 이거 묵은 잎 그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거는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고 본인 마음입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반점이 많고 그래서 보기 흉하면 이렇게 많고 해보면 짠! 어때요? 이뻐졌나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잘랐을 때 여기는 결국은 밤색으로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요건 이제 이쪽 묵은 잎은 포기하고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면 그거하고 이제 분촉해서 이쁘게 계속 이쁘게 자라면 되겠죠. 요건 농원에서 이렇게 이쁘게 못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엔시클리아는 햇빛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반그늘. 제가 아주 세야 됩니다. 좀 더 세야 됩니다. 세면 안 됩니다는 말씀을 드려요. 반그늘을 하고, 개화는 온도 차이하고 상관없어요. 엔시클리아도 때가 되면 나옵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나오는 품종. 같은 엔시클리아인데도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해서 나오는 계통들이 틀려요. 이 레디에이터 같은 경우도 조금씩 틀려요. 원산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산지 내에서도 조금씩 나오는 시기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틀리고 1년에 2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시면 나중에 이렇게 수북하게 꽃대 여러 개 나와서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얘도 착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분 밖으로 나와도 별 상관없어요. 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키우고 싶겠다 그러면 이렇게 토분에다 넣어서 이렇게 넘어가도 되니까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오, 역시 손을 대주니까 이뻐지네. 그죠? 이제 포켓너브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이건 입문자용은 아니지만 입문자도 괜찮다 그랬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처참하게 이렇게 뼈만 남아서 생산 뼈만 남았죠. 그래서 이거 자리가 다 이런 마디가 어떤 거죠? 꽃이 나왔던 자국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꽃이 나왔던 자국들인데, 잘 잘라야 돼. 잘 못 자르다 보면 순이 나오려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나왔던 자리에서 안 나오지만 이런 데 빈 공간. 여기 나왔던 자리고 빈 공간 있죠. 마디별로. 여기 보면 여기 나왔었고 여기 빈 공간, 마디. 이런 마디에서는 새순이나 꽃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나오다가 여기 보면 여기 고화가 하나 생겼죠. 이 고화는 아직 뛰긴 너무 일러요. 여기 보면 지금 생장점이 막 나서 자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라서 한 이 정도 돼서 뿌리 내리면 그때 따서 번식해도 되고, 이거를 이제 제가 했을 때 얘가 이제 저렇게 하얗게 수북하게 커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키워도 되는데 지금 보면 잘 보시면 순이 지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하나 나오고 2개 나오는데 원래 이 벌브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벗겨볼게요. 완전히 다 벗겨서 완전히 보세요. 세상에나. 이거 아주 좋은 얘가 있네요. 심을 때 조금 높게 심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리 나오는 척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죠? 여기는 보면 너무 늦게 나왔고 묻혀 있으니까 초록색으로 못 되고 밑에서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너무 깊이 묻혀 있으면 못 나오고 꼬꾸라지는 썩을 텐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이게 원래 나올 때 초록색으로 뾰족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건 이게 묻혀 있어서 그래요. 이건 콩이나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묻혀 있으면 초록색으로 못 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면 관울빛도 들어요. 이렇게 쑥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이렇게 있는데 요거 벗어나면 이제 파래지겠죠. 그래서 다행히 지금 발견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풀러서 다시 심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보니까 뿌리가 여기 딱 해보면 뿌리가 막 나오고 있고 이런 뿌리들은 별로 시원찮아요. 이렇게 죽은 뿌리가 많네요. 그래서 데늘론은 죽은 뿌리가 좀 있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있으면 뿌리를 죽은 뿌리는 딱 잘라보면 알죠. 적당히 다 잘라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완벽하게 자를 때 이렇게 새 뿌리 보이면 보여요. 그죠? 이게 금방 내려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과감하게 자릅니다. 너무 딱 자르면 잘라도 상관없어요. 적당히 죽은 뿌리는 이렇게 다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봐서 더 죽은 뿌리 이렇게 있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제가 이 묵은 순에서 다 새순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보면 여기 예순 있죠. 여기 요거에서는 지금 쌍대가 나왔어요. 양쪽으로. 그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 나왔어요. 얘 벌브도 여기가 나왔어요. 여기 쌍대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벌브하고 요거는 요 놈하고 요 벌브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키워서 더 키웠을 수도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기 흉하죠? 이 벌브가. 그러면 더 나중에 이쁘게 키우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요거는 지금 보면 완전히 이렇게 뜯어도 될 거예요. 이렇게 제껴내버리고. 그냥 그대로 놔둬서 그냥 그대로 심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요거 제껴버리고 새순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딱 봐서 이렇게 새순 나오는 거 제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제끼고 그리고 나는 좀 더 이쁘게 키우고 싶어. 그러면 요 고아 있는 거는 좀 나중에 제끼더라도 요거는 저는 이런 거를 과감하게 침제는 원래 요 정도 잘하면 더 이쁘게 키우려면 여기 마디까지 잘라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순이 올라오는 두 중에서 이건 제 경우는 이렇게 자르겠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통으로 심어서도 돼요. 그건 원하시는 대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잘라놓고 이 고아가 없다고 쳤으면 가정하면 저도 얘도 왜냐면 이게 여기 있으면 세력이 더 커지긴 하는데 더 큰 거보다는 적당하게 키우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르고 여기 있죠. 여기는 그냥 덴드로비움 여기서 병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이 부분은 촌농이나 매니큐어로 칠해주셔도 되고요. 뭐 다른 걸 하셔도 되고 뭐 상처 치료제 있으면 발라주셔도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얘는 심습니다. 그렇게 큰 분은 안 심고 여기다 심어야 되겠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터분도 괜찮고 그럼 제가 얘를 이제 뿌리가 한참 내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덴드로는 카틀리안 이러면은 큰일 나죠. 이렇게 되면 카틀리아 같은 경우는 순이 못 자라요 제대로. 덴드로니까. 그래서 아까 순 나오는 거 조심하고 이렇게. 좀 더 큰 분도 괜찮아요. 이런 분도 심어서 뿌리 돌림 같은 거 확인하고 분은 투명분, 플라스틱 분 어떤 분도 괜찮습니다. 더 분도 괜찮고 이렇게 심어 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있는 애들은 이렇게 어유 많다. 이렇게 해도 되고 통으로 그냥 키워도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화분이나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이런 통 무슨 통이죠 우리 그거? 락앤락 통이 또 좋고 다 좋아요. 거기다가 바크나 수제를 살짝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얹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물도 하나도 안 줘도 돼요. 얘가 마르면서 양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요 부분만 이제 천농 같은 걸로 해놓고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자연적으로 치유돼서
여기가 막아지기도 해요. 이렇게 상처가 안 오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면 요런 마디 사이에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이 양분만 갖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 양분 갖고 쭉 얘가 쪼글쪼글해지면서 여기서 고아들이 자랍니다. 자라고 그럼 자라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뿌리 생기면 그때부터는 물을 줘야죠. 주다가 고아가 생겼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눕혀놨다고 이렇게 눕혀놨다고 가정을 하에 그죠? 가정하에 고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이 나오죠. 이대로 이렇게 나와서 또 뿌리 자라면 그거를 이렇게 떼어도 되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있으면 띄면 얘를 자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가정하에 이렇게 좀 자랐다 그러면 여기를 자르고 이렇게 잘라도 돼요. 그래서 태국이나 동남아에서 보면 아예 이거를 이렇게 길게 안 하고 이렇게 마디별로 잘라놓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새순 받으려고. 근데 이게 국내에서 좀 어려워요. 되긴 하나 그래도 이왕 대가 더 커서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좋죠. 우리는 뭐 이거를 이렇게 마디마디 잘라서 수십 개 만들 게 아니잖아요. 재미 삼아도 하고 그죠? 또 내가 만들어서 남한테 분양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스테로 감아서 아주 작은 분에다 넣어도 되고 이런 거를 또 나무 같은 데 있잖아요. 나무 같은 데 이렇게 부착하면 되죠. 이렇게 딱. 그냥 묶어서. 그럼 이게 자라는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는 그냥 여기서 자라라. 당분간 여기서 뿌리 내고 자라라. 여기다 또. 그 다음에 덴들빈 행코키. 행코키는 추위에 잘 견딥니다. 추위에 강하죠. 강하고 또, 강하지만 사실 행코키를 가장 이쁘게 잘 키우는 거는 좀 늘어지고 이렇게 키우려면 좀 덥게 하고 실내에 있으면 돼요. 그냥 햇빛만 세게 주면 되는데 저희가 키워보니까 얘가 진짜 빵빵하게 크려면 날비를 맞춰주고 완전 떼약볕으로 나는 게 좋습니다. 떼약볕으로 내보낼 수 있는 분은 내보내세요. 아주 잘 큽니다. 그냥 물 안 줘도 때 되면 비 오고 그러면 그냥 쥐가 알아서 잘 커요. 그러고 실내에서 키우는 부분 될 수 있으면 환기 잘 되고 빛이 가장 센 데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죠. 훨씬 더 이쁘게 하고 그런 도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약간씩 이렇게 노랗게 잎이 떨어진 하얗게 주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는 분갈이 하면 그대로 뽑으면 뽑히거든요. 뽑히면은 요거는 딱 요 정도 사이즈도 괜찮고 요게 한 13cm 정도 돼요. 이런 사이즈도 괜찮고 요 정도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심는데 행코키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분이나 고급 분 쓰지 마시고 물론 내가 고급 분 써서 뽑아서 분 재활용도 가능하니까 그런 분도 괜찮은데 그냥 이런 정도 플라스틱 분이나 저렴한 분에 심어서 씌워서 늘려서 한 이 정도 사이즈 커지면 그때 가서 뭐 정말 멋있는 화분으로 가면 되고요. 얘네들은 저온 처리를 해야지 꽃이 펴요. 많이 달립니다. 근데 그때 꽃이 달리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내 어두운 곳에서 빛도 없이 키우다가 나는 갑자기 꽃을 보고 싶다. 그래서 저온 처리를 시작했을 때는 꽃이 몇 송이 안 나오죠. 될 수 있으면 햇빛을 많이 받았을 때 지금 이 시기부터 가을까지 충분한 햇빛을 받으면서 내가 꽃을 몇 개 정도 달려야겠다는 게 달려 있습니다. 환경 좋고 빛이 좋아서 아주 때 앞에서 잘 키웠을 때 여기가 만약에 내년도에 꽃이 50개 달릴 수 있다 하고 이제 얘가 50개의 능력을 같이 가졌죠. 근데 가서 저온 처리가 안 됐어. 더운 데서 키웠으면 50개는 나올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도 볼 수 있고 2개도 볼 수 있고. 근데 50개 능력치를 가지는 애를 저온 처리를 베란다에서 충분히 잘하고 잘 컸으면 꽃이 몇 개 나오죠? 50개가 다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미 꽃이라는 거는 그 이전부터 지금부터 준비돼서 빛을 많이 보고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래야지 꽃이 피는데 거기에 충족 조건을 만족시키는 온도 편차가 많으면 더 많이 핀다라는 뜻이고 별로 걱정 없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물 많이 줘서가 문제 생기는데 행코키를 죽이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보통 여기까지 클 때까지 스테로 키우라고 그러죠. 이 정도까지. 근데 뭐 바크가 좋으시면 바크로 키워도 되는데 바크가 좀 더 까다로워 물 관리가 까다로우니까. 근데 이런 거를 갑자기 이렇게 큰 분에 심으면 죽습니다. 과습해서. 나는 말라 죽는 것보다 과습해서 죽는 게 많다 그랬죠. 그래서 또 뿌리가 썩고 물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당한 화분.
많이 커야 이 정도 2마디 정도. 그래서 분을 2-3번 갈더라도. 나는 근데, 선생님 그래도 난 이따만한 분에다가 한번 딱 넣어서 성공했어요. 네, 운이 좋으신 겁니다. 아니면 실력이 워낙 훌륭하시네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나는 분이 크면 안 좋다. 관리가 힘들다. 다시 말씀드리고. 흥난초 문희종입니다. 흥난초. 우리 흥난초가 어디 갔을까요? 흥난초가, 잠깐만요. 그냥 그대로 갈게요. 흥난초. 너 왜 숨어 있었어? 흥난초. 자, 시기 말이야. 여기 보면, 여기가 꽃이 입혔던 자리죠. 이렇게. 꽃이 입혔던 자리는 자르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막 심어서 간 거예요. 원래 있던 거 심어서 갔으니까 그냥 이대로 키우세요. 이대로 키우고, 생긴 거 봤을 때 빛이 세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옥자마 아시죠? 옥자마. 옥자마 같은 경우 이런 좀 빛이 좀 세잖아요. 근데 야생화니 바깥에 있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죠. 얘는 반그늘. 그래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빛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호라당 타버리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이 벌브가. 그래서, 반그늘에서 그냥 요대로 한 3년 정도 키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촉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서 아주 빵빵하게 이쁘게 크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이런 무늬종들은 그냥 시원하죠. 시원하고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이런 리파리스 중에서 이렇게 무늬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배양한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소량이라면 이것도 굉장히 비싸겠죠. 그죠? 뭐 진짜 알보만큼 비싼데 이런 건 그러지 않죠. 어느 정도 양은 생산하고 번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죠. 저렴하지만 잎은 훨씬 더 그 정도 매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이죠. 잎이 보니까 그냥 무늬만 봐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보면 잎 안에서 촛불 같이 막 타들어가는 불이 이렇게 흰 불이 휙 자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리파리스. 추위 약합니다. 리파리스. 생긴 거 보시면 추위 약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약하고. 그 다음에 마이프렌드. 입문자용 마이프렌드도 저희가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근데 보시고 나서 애게 화분은 이만한데 왜 이렇게 심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덴드로 보면 뭐라고요? 나무에서 잘 자란다. 건조에 강하다. 그래서 분이 그지 높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심으면 식재 많이 들어가고, 그죠? 밖으로 심었을 때 이 정도 높이도 하긴 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낮게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신 분 중에 초보자분들은 걱정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내가 과연 키울 수 있을까? 이번에 난 선생님이 입문자용을 해서 그냥 샀는데, 그런데 다 키울 수 있죠. 제가 잘 키우는 법.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저희는 이렇게 스테로 감아서 심어서 뿌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죠. 그리고 이대로 계속 키워도 됩니다. 여기서 계속 키워도 됩니다. 계속. 2-3년 동안 키워도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를 나는 토분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딱 요만한, 원래 있던 요 사이즈만한 토분으로 그냥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냥 그대로 넣었는데 분이 조금 작다. 그럼 약간 더 눌러서, 강하게 눌러서 넣어도 되고, 만약에 내가 이런 분에다 넣었는데 낮다 그러면 옆을 펼쳐갖고 더 누튼과 수트를 살짝 대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좀 큰 분으로 갔어요. 그럼 너무 크잖아요. 그럼 여기다 수트를 대줘도 되는데 이거를 눌러갖고 이렇게 낮춰서 옆을 낮춰도 되는데 붕 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키우시면 되고, 이런 덴드로비움은 사실은 우리 난님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던져놓고 한 달 뒤에 오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네? 죽었다고요? 질문 의도가 보인다고요? 사니까 그런 질문 한다고요? 당연하죠. 근데 이걸 죽이더라고요.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왜? 물을 많이 줘서 뿌리를 썩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이 절대 제가 매번 강조하잖아요. 분이 클 필요 없어요. 일반적인 식물 개념을 잡으면 식물의 부피만큼 화분도 커야 돼요. 뿌리도 뻗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나는 착생이고 뿌리가 물을 저장하고 이렇게 양분을 여기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키우시고, 그럼 과연 어디다 놓을까? 집안에서 놀 때 빛이 센 게 좋습니다. 지금 바로 태양 앞에서 나가도 괜찮아요. 지금 타요,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 참기름 바른 것처럼 반짝반짝 너무 아무 준 것도 없는데 너무 좋아서. 근데 가정에서 그렇게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빛이 센 데 둔다. 만약 빛이 센 데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멈추지 않았어요. 나오고 마디 나오고 나오다가 또 길어졌죠. 여기 또 있죠. 또 나와서 여기까지 자라다 멈출 거예요. 근데 여기 마디가 갑자기 이렇게 쭉 여기가 이렇게 길어졌어. 그러면 뭐죠? 빛이 약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장마철이니까 지금 빛 있는데 둬도 갑자기 계속 삐리삐리 자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로 해를 너무 많이 못 봐갖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여름철에는 질소 비료를 아예 끊어버리는 거 주지 말라 그러고 인산 비료를 주라고 말씀드리건데 뭐 아무리 장마에도 해가 뜨겠죠. 그래서 해가 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늘어지면 아 우리 집에 빛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LED 있는 LED 가까이다 놓으시고 하고 지금은 더 계속 키우면 끊임없이 이렇게 통통해집니다. 통통해지다가 가을철이 되면 저온 처리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덴드로비움 중에서 노빌 타입,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피는 이런 노빌 타입들은 덴드로비움 중에서 추위에 강하네요. 김기아님 정도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2도, 3도까지 견디는데 저온 처리를 많이 하면 꽃은 많이 피죠. 대신에 잎이 훨씬 더 빨리 떨어집니다. 9월, 10월, 1월 달쯤에, 12월, 1월 달쯤 되면 여기 그냥 노랗게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반점이 막 박혀요. 그러니까 어머 큰일 났다. 그래서 덴드로면 어떡하지? 난리 났네. 아니에요. 잎을 떨리고는 과정인데 잎을 떨리고는 스타일이 온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냥 노랗게도 떨어지고 반점이 박혀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베란다에 놓으면 이른 봄에 꽃이 많이 달리죠. 근데 잎이 떨어지고 추울까봐 이거 어떡하지? 따뜻한데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시 회복을 하고 잎도 안 떨고 잘 자라. 단 어떻게 되죠? 꽃은 빠이빠이. 꽃은 못 보죠. 빠이빠이.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덴드로는 말려야 돼. 쩔쩔 굶겨. 한겨울에 쩔쩔 굶겨면 꽃은 더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까지 꽃을 왜 보려고 그래요? 정상적으로 잘 키우고 통통하게 만든 다음에 꽃을 보는 것도 충분한데 쩔쩔 굶겨서 완전 바싹 말려서 꽃 봐서 뭐 할 겁니까? 그게 진짜 그게 어떻게 뭐 어떤 표현이야?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꽃을 보는 건 안 된다.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의 반려식물이고 마지막으로 입문자 하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정말 잘 키우는 방법, 절대 안 죽이는 방법. 자, 얘는 덴드로비움 마이 디어 마이 프렌드. 나는 내 친구.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건 뭐죠? 품종입니다. 강아지로 치면 푸들 또는 치아와, 셰퍼드. 내가 강아지를 샀는데 푸드라 불러요? 셰퍼드야 부릅니까? 그러지 않죠. 뭔가 이름을 지어주죠. 댕댕이, 감자, 우리는 상미, 전박이, 이쁜이, 루비 이렇게 이름 지어주듯이 마이프렌드를 처음 받으신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대로 그렇게 잘 키우시고 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쁘게. 이렇게 마이프렌드인데 꽃이 입술이 이렇게 끝에만 빨개요. 향도 되게 좋습니다. 빨개요. 여기 입술만. 그러면은 그 입술이 빨갛고 하면은 이름이 뭐라고 지어줄까요? 섹시? 아니면 이쁜이? 마이프렌드니까 친구? 안녕 친구?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 이름을 친구라고 이름 줬어요. 그냥 내 친구. 안녕 친구. 아니면 안녕 이쁜이. 어때? 오늘 보니까 만져보니까 너무 꼬독꼬독하고 많이 말랐네? 그럼 물 주는 거죠. 물은 언제? 어느 정도 말린. 덴드로는 좀 바싹. 너무 바싹이 아니라 말라서 손을 넣어보니까 꼬독꼬독해요. 오늘 물기가 거의 없어. 그러면 2, 3일 정도 있다가 꼬독꼬독 할 때.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너무 안 주면 이 수태가 어떻게 해요? 쪼그라들죠. 쪼그라들어서 빠져서 헐렁할 정도까지 하면 안 되고요. 그러고 날 때는 물 줄 때 흠뻑 5분 이상 담궜다가 뺏어준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 머리로는 이해 못하고 저는 식물의 똥손입니다.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주세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푹 담궜다 빼서 그건 죽지는 않습니다. 단 놓는 장소가 되게 중요하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면 내년에 요거 개화 사이즈예요. 이 정도면 내년에 꽃 핍니다. 아시겠죠? 이쁘게 키우고
고화가 나오면 새순 따서 다른 친구한테 선물로 줄 수도 있고 그걸로 부작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니까 이거 처음에 구매하신 난님 분들 너무너무 걱정 마시고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쉬워요.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 엔테네이텀. 이거 엔테네이텀 이거 엔테네이텀 받으시는데 지금 받으신 분 이거 생각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지? 꽃이 너무 이뻐서 그러나? 향에 이렇게 싹싹 흔들면 상큼한 그리고 어쩜 이렇게 깔끔할까요? 이렇게 참 토끼들이 그냥 쫙 수십 마리가 나와갖고 딱 이렇게 다 서 있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이죠. 이것도 제가 이걸 키우려고 해요. 키우려고 하면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심어서 보니까 어떻게 오두두 뿌리가 꽉 절었네요. 그죠? 네, 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분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분으로 갈 거고 저는 여기다 심을 겁니다. 어떻게 심냐면 처음에 깔망은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더 낮은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심고 보니까 수태가 뭐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직 안 썩었어요. 뿌리 보니까 다 멀쩡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어차피 이렇게 있으면 일로 자랄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앞에 붙여줍니다. 앞쪽으로. 만약에 공간이 더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벌려줘요. 이렇게 벌려서 안으로 더 붙입니다. 근데 여기는 공간이 좀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 저는 요쯤.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높더라고요. 이렇게 높아서 여기를 좀 더 펼쳐서 이렇게 펼쳐서 낮추죠. 높여 낮추고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와서 심습니다. 심어서 수태를 먼저 뒤쪽부터 넣습니다. 왜? 앞쪽을 먼저 넣으면 밀리니까 뒤쪽부터 멀어서 공간을 계속 확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저보고 남들은 보면 이걸 막 감아서 이렇게 심는데 난 선생님은 이렇게 무식하게 팍팍 심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심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심지 않잖아요. 여기다 넣는데 꽉 뭉쳐갖고 땡그랗게 만들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러지 않잖아요. 제가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서 이렇게 집어넣고 강도를 느끼죠. 어느 정도 강도로 하면 될까 이렇게 느끼고 돌리고 심고 또 넣고 또 눌러보면 잡힙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다 심었으면 이제 앞쪽에 공간이 보면 앞쪽에 공간이 이렇게 쑥 들어가요. 그죠?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여기는 이제 꽉 채웠으니까 안 들어가네.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살짝 빼서 감아서 넣어도 돼요. 저는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넣고 짠 넣은 다음에 자세가 여기가 이렇게 되고 얘가 다음 순 나오기 위해서 이 정도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이건 일반 지주로 해볼게요. 이렇게 지주 잡을 때는 이렇게 되면 또 쓰러져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옆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세우면 돼요. 이렇게 세우면 잡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살짝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 예쁘게 심어졌죠? 그런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 위치가 딱 얘가 요 정도 여기 얘는 이렇게 섰는데 여기가 이렇게만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철사로 꽂아서 감을 때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막 한다고 막 이렇게 감다가 뚝 부러집니다. 그죠? 이렇게 저는 익숙해 있으니까 감고, 감고, 이렇게. 감고. 여기는 꽃대를 걸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꽃을
꼬리를 걸어서 꽃이 걸릴까? 네, 이렇게 걸어서 꽃 높이를 살짝 올려주고 펜치가 없어서 마지막 마무리가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다 했는데 저 오키디아 토브는 일반 토분하고 틀려서 이렇게 문양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정면인데 난 선생님이 워낙 덤벙대서 이렇게 심었네요. 그럼 맨날 이렇게 봐야 되나? 어떡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래서 좋아요. 빨만 있으면 쏙, 그대로, 우주선처럼 그대로 떠서 원래 모양 딱 다시 잡고 요 모양이네요. 이렇게. 혹여나 심다가 방향 잘못됐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심으세요. 끝까지 심고 그 위치 잡고 요 위치죠. 요 위치 잡고 정면으로 싹 집어넣고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자, 예쁘죠? 네. 이렇게 하고 말자라라고 오키드볼 3개 정도 탁 4개 4개 정도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으면 됩니다. 끝. 안테나 틈은 이번에 구매하신 분들 안테나 틈은 햇빛이 세도 돼요. 만근을 이상으로 세도 됩니다. 왜? 아주 동남아 쪽에서 강한 햇빛, 그죠? 를 받고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있고, 다만 추위에 일반 덴드로하고 틀립니다. 예? 노빌이나 아까 좀 전에 많이 풀린다고 틀려요. 추위 약해요. 겨울철에 최소 12도 이상, 15도 이상 더 유지해주면 좋고, 얘는 언제 핀다고요? 저온철이 전혀 관계없습니다. 일조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일조량하고 밤낮의 길이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키우다 보면 꽃대가 나온다. 그리고 꽃이 한번 나오면 지긋지긋하게 오래 간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무쏘엔소. 무쏘엔소는 그냥 빨리 가요. 무쏘엔소도 제가 원래 이 정도 사이즈잖아요. 그죠? 뿌리 이상 없고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서 저는 얘를 어떻게 심을 거냐면, 자, 오늘 뭐 늦어도 좋아. 밤새 보죠, 뭐. 다 보여드릴게요. 자. 네, 힘이 너무 세다. 플라스틱이 막 부서지네. 자. 뿌리가 아주 많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자라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를게요. 잘라주고, 이걸로도 새로운 대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요거는 딱 보기 흉해서 뜯어버렸어요, 이렇게. 뜯었는데, 뜯었을 때 그 위치를 보고, 나는 그냥 뜯었는데, 이게 보니까 안에 살펴봐야 돼요. 썩은 기가 있나? 썩은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뜯었는데 까맣고 썩으면 이것 때문에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아까처럼 밑져야 본전 눕혀놓고 화분이 아무데나 눕혀도 돼요. 그냥 눕혀놓고 신경 쓰지 마세요. 어느 날 봤더니 완전 바싹 말라서 없어졌다. 쪼글쪼글. 그러면 실패. 놔뒀는데 뭐가 올라온다. 그럼 성공. 그렇게 해서 번식용으로 쓰시면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도 이번에 한 번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깔방 넣고 높이 한번 맞춰봅니다. 맞춰보고 이쪽으로 최대한 붙일 거예요. 이렇게 잘하고 붙이는데 얘가 분이 조금 생각보다 크죠. 스테로 다 커버하기 쉽지 않은데 이미 여긴 스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바크를 딱 이 정도 넣는 겁니다. 이게 오키디아 톱은 큰 사이즈 원해갖고 지금 계속 3개월째 시행착오 하는데, 이분이 만들면서 너무 힘들다고. 왜냐면 여기다가
이 볼 성분을 넣잖아요. 30%를 넣으니까 만들면 깨지고 만들면 깨지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의 완성은 됐어요. 이거 몇 개 샘플로 나온 건데 완전히 마음에 안 들어갖고. 하여튼 근데 꼭 저기 라면 그릇에다가 양념 넣고 그죠? 그런 거 같잖아요. 넣고 그 다음에 얘를 붙이는데 여기에 딱 높이 보니까 보세요. 높이를 이렇게 눌러서 보니까 이렇게 높아. 그죠? 근데 뭐 깔망을 좀 낮은 거 쓰면 더 괜찮은데 그러면 이럴 경우 어떡하죠?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요 밑에를 벌려줍니다. 이렇게 분위기 필요 없으니까 벌려서 낮추죠. 이렇게. 그리고 나온 뿌리가 아주 많으면 좀 뒤에 정리할 텐데 뭐 이 뿌리는 보니까 이 정도의 정리해서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낮춰서 최대한 낮추고 이렇게 더 낮춥니다. 낮춰서 최대한 앞쪽을 밀고 저는 왜냐면 이렇게 심어놓고 한 4년 보거든요. 얘는요 지금 이렇게 분이 작아서 넘쳐도 괜찮아요. 근데 썩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식재로 해서 4년 봐요. 이렇게 해서 얘도 똑같이 식재로 뒤쪽으로 먼저 자리를 확보해 줍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확보해 주고 이 수태는 그렇게 아주 좋은 수태는 아닙니다. 그냥 농가에서 쓰는 수태보다는 조금 낫고 가정에서 저희가 보급형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 농가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심고 뭐 댐들어 비우면 이 정도로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심고 수엔세는 이렇게 제가 나중에 큰 것도 한번 심어볼 건데 제가 이제 이런 대형 작품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농원에 10개, 20개씩 쫙 심어 놓으려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시회 때 꺼내놓으면 쫙 멋있잖아요. 그죠? 이런 엔시클리아도 이렇게 막 펴있고 안테나툼도 쫙 펴있고 덴드로비움도 얼마나 멋있어요. 쫙 펴있을 때 화분 하나씩 놔둬 쫙 놓으면은 진짜 그 자체가 막 진짜 꽃길이 되는 거죠. 예쁘게 이렇게 하고 너는 좀 분이 크니까 오키드볼을 6알 정도 6알 넣는다는 게 7개가 됐네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크고 수영은 키우다 보니까 요게 좀 처졌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뒤로 많이 물렀죠. 그럼 키우다 보면 얘를 잡아주고 얘 잡고 넘어가죠. 그러면 첫사로 고리를 연결해서 살짝 얘도 그래도 또 올라가면 또 살짝 하면 나중에 아주 가깝게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수영은 얼마든지 내가 키운 이후에도 아니면 키우면서 수영 잡아 나갈 수 있어요. 첫사로 잡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수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럼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끝. 모스엔세는 안테나툼하고 똑같습니다. 온도하고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오 썸머러브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하오 썸머러브 너무너무 이쁘고 깜찍하고 향도 좋고 이렇게 이쁠 수가 막 태양이 여러 개가 달려있는 듯한 이런 지하오 썸머러브 오죽했으면 이름도 썸머러브라고 적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왜 졌는지. 근데 이 지하오 썸머러브는 많은 분들이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뽑아보면은 뿌리는 탱탱해요. 근데 여느 호접하고 틀리게 얘네들은 뿌리 발달이 되게 많아서 뿌리가 다 멀쩡하고 뿌리가 다 있는데 얘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뭐라고요? 빛. 일반적인 호접란이 반그늘이라면 얘는 더 반그늘로 가고 내가 집에서 키우고 진짜 빛이 아주 비치는 빛에서 키우고 있다. 근데 내가 현재 키우고 있는데 어디 갑자기 크다가 약간 노래진다. 그럼 뿌리 봤는데 이상 없다. 뭐라고요? 햇빛이 쌤인 거 안 좋다. 일반 호접보다 햇빛이 더 약해야 된다. 그러면 키우면 다 잘 큽니다. 그래서 받으신 분들은 이대로 키우셔도 되고 조금 더 큰, 조금 더 큰 걸로 그냥 감아서 수태로 키우시는 게 좋아요. 바크는 위험합니다. 얘는. 바크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이품종. 물 마름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시고 받았을 때 잎이 조금 더 못난 잎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소접은 상관없죠. 이렇게 놔두면 얘가 잎이 올라가고 하는데 얘는 호접보다 좀 짧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잘 키우시면 1년에 2번 정도 꽃을 실컷 즐기실 수 있고, 향도 충분히 감상할 수 있고, 이렇게 깜찍해요. 여기 보면 잎들이 어떻게 깜찍해요. 원종은 아니지만, 그죠? 원종과 원예종의 아주 절묘한 그런 섞임이 있는 듯한 느낌이고, 하여튼 너무 이쁜 친구죠. 그죠? 썸머러브. 그 다음에 썸머러브 이글 있잖아요, 이글. 저희가 이글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없네. 이글 보면, 이글하고 같이 할게요. 이글 샘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글하고 얘하고 똑같아요. 윌슨하고 제브리나하고. 근데 원종은, 윌슨 이글은 원종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브리나 똑같습니다. 제브리나 받았을 때 똑같어요. 아까랑 똑같은데 보시면 붕 떠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그리고 원래 뿌리는 보니까 들어와서 조금 고생을 했는지 얘는 보니까 얘는 죽었네요. 원래 뿌리. 살았다 여기는. 정리하고 제가 수태를 보니까 얘가 수태가 썩 좋지 않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화분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가정을 해보고 풀러볼게요. 받으신 분들. 그래서 부작 가도 되고,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노랗잖아요. 처음 들어올 때 스트레스 받은 것도 있고, 빛이 좀 센 것도 있어요. 이것도 좀 세서 좀 그런 경우고, 지금 새로 자라는 거는 통통하게 잘 자라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뿌리가 없어. 자, 좀 더 있는 분도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스테가 안 좋아요. 냄새도 나고 오래돼서 이렇게 안 좋아요. 그리고 딱 뽑아보니까 이제 뿌리가 다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뿌리가 죽었네요. 여기는 살았고, 여기는 죽었어. 여기는 죽었어. 죽은 애들은 이렇게 해서 뿌리를 과감하게 정리. 이건 좀 살았고, 살았는데도 너무 길 필요 없어요. 다시 새로 심을 때는. 과감하게 잘라줘요. 이 정도 뿌리면 충분합니다.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수태를 다시 좋은 깨끗한 수태를 하면 뿌리 금방 돌겠죠? 이렇게 하면 제가 장담하고 보름에서 20일 정도 있으면 여기 뿌리 다 돕니다. 지금 뿌리가 돌 때라서. 이렇게 아까 수태가 문제 있었네요. 그런 거는 계속 키워도 문제가 생기죠. 받으신 분들. 근데 제분이나 정도 사실 분들은 충분히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작하실 분도 많고, 가자마자 다 털어서 새로 시작하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넣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화분에서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고, 심었고, 윌슨도 똑같습니다. 윌슨을 받아보면, 진짜 잎이 너무 심하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뿌리하고는 다 있으니까 정리하든가 새 수태로 감아서 놔두면 이렇게 순이 나와서 가을쯤 되면 언제 그랬지? 할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해줘요. 특히 제브리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윌슨은 나중에 커져요. 이렇게 잎이 커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키우고, 제브리나 같은 경우는 키웠는데 노랗죠? 좀 노랗죠? 지금 딸 필요 없죠? 지금 보기 흉하더라도 그냥 조금 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놔둡니다. 놔뒀다가 나중에 얘가 더 자라고 잘 자라면 그때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 제거 한번 해볼까요? 혹시 이거 빼고 이건 좀 심하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예요. 제거할 때는 이렇게 해서 잘라서 제거해도 되고요. 이렇게 잘라서 제거. 저는 이렇게 보통 농원에 다니다 자를 때 이렇게 뛰다가는 큰일 나요. 생각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거해줍니다. 가위로 자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제거해주면 되죠. 이렇게 키우시면 되는 거고. 허접나는 항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바크도 바크 좀 어려워요. 허접난 전체적으로. 분이 클 필요 없다. 제발, 플리즈. 큰 분 아니다. 무조건. 안 돼요. 그리고 굵은 바크 어렵습니다. 햇빛 쐬면 안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허접란은 키울 때 물이 너무 같은 착색란이지만 너무 바싹 말랐다 주면 위험합니다. 잎이 자꾸 노래지고 처져요. 그래서 적당히 꼬독꼬독 그러니까 뽀송뽀송 만졌는데 물기가 살짝 느껴져. 그러니까 누르는데 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뽀송뽀송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뽀송뽀송. 자, 지금 화면상으로 보일 때 이렇게 보이는데 만지면 이렇게 보면 물이 없어요. 안 떨어져요. 그죠? 근데 만졌죠? 만져두면 손이 묻어. 그런 얘기는 뭐냐면 짜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놔도 전혀 문제 없는데 이런 경우에 짜면 짰죠? 진짜 세게 짰어요. 그랬더니 만져보니까 물기가 안 묻어. 이렇게 보면 촉촉해 수건 이렇게 꽉 찼던 느낌이야. 요 정도 상태에서 조금만 더 말르면 물 줘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왜 단단하게 심으라는지 아시죠? 몰라요? 아직도? 헐렁하게도 키울 수 있습니다. 망분이나 헐렁하게 대충 키워도 돼요. 근데 잘 크지 못해요. 차라리 아예 부작으로 키우는 게 낫지. 망에 헐렁하게 심으면 어떤 결과냐 보냐면 제가 경우는 보면 보세요. 헐렁하면 헐렁하게 물속에 집어넣어. 똑같은 경우요. 올렸어. 물이 떡이 돼 있어요. 이렇게 식물한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두면 바싹 말라버려. 그러니까 식물이 좋아하는 뽀송뽀송해서 습을 유지할 수 있는 통기도 잘 되는 그 기간이 짧아요. 근데 오히려 어느 정도 단단하면 볼까요? 자, 완전 짰어요. 근데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 상태로 안 피고 들어갈게요. 들어가요. 그죠? 그러고 나오면 딱 그만큼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헐렁하게 심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어서 뿌리가 이렇게 없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물을 눈이 담궜다 꺼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심었을 때 뿌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벌써 10분 너무 지나서 까먹었다고요? 뿌리가 거의 없어요. 새 뿌리만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물을 담그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만 살짝 줘요. 살짝. 그래서 뿌리가 돌아요. 쭉 다 돌면 그때 담궈야죠. 가습대 향이 높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일같이 길게 막 하면 저 패스 하셔도 돼요. 아시는 분은 패스. 그죠? 필요한 것만 탁탁탁 스킵해서 보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막 열정을 내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입문자용 할 때는 제가 더 설명을 더 진하게 많이 하죠. 길게. 예. 예. 한 분이라도 나는 죽이지 않고 잘 키워야지. 그죠? 잘 키워야지. 또 딴소리 한다. 그래도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이래요. 아니 잘 죽어야지 또 사지. 에이 죽인 사람은 안 삽니다. 그죠? 잘 키워야지 재밌으니까 또 하고 하지. 어디 하수처럼 응? 죽여야지 또 사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도 좋죠. 아닙니다. 그런 거 먹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잘 키워야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거의 끝났고 저블리나 끝났고 이제 다이아몬드하고 두 개 있었잖아요. 카틀리아 이렇게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얘는 매번 얘기하니까 아시죠? 카틀리아는 그냥 눌러서 뽑아서 분갈이 하시면 돼요. 하는데 뿌리가 너무 많이 올라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꺾인다. 괜찮습니다. 너무 길면 잘라라. 안에도 뿌리 많으니까. 두 번째 풀러서 뿌리 확인하는데 분명히 이 두 개 다 뿌리 좋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식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풀른 다음에 뽑아서 물에다가 쭉 담궈서 뿌리를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서 내려서 그냥 심으시면 돼요. 심는 과정에서 뿌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보세요. 심는 과정에서 뿌리가 꺾였다. 어머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이건 벨라멘층이잖아요. 벨라멘층이 꺾인 거예요. 생장점은 이미 날아간 건 아니고 생장점이 날아간도 괜찮습니다. 또 생장점이 나오니까. 하지만 하다 이게 딱 꺾였다. 어머 어떡하지? 이 뿌리 아니에요. 이거는 이 라인이 이래도 다 살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서 중간에 벨라멘층이 날아가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제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러면 뿌리는 그냥 머리카락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뜯어볼게요. 이렇게. 요게 벨라멘층이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요게 물관이라는 뿌리죠. 여기서 물하고
양분하고 이렇게 통로가 되는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노출돼서 삽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요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심을 때 너무 걱정해서 이렇게 딱 또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이거 뿌리 걱정하면서 아유 이거 뿌리 어떡하지 뿌려갖고 물론 뿌리가 진짜 어렵게 살아서 한 가닥 두 가닥 있으면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죠. 근데 이 뿌리 많잖아요. 또 내릴 수 있는 세력도 튼튼하고 다만 오래돼서 묵은 촉이 있으니까 이렇게 상처나 이런 건 있는데 재배하는 건 지장 없잖아요. 앞으로 내가 더 잘 키울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심을 때 물을 뿌리고 물을 줘서 야들야들하게 해서 심으라고 그랬는데도 너무 걱정된다고 이렇게 해놓고선 정작 진짜 신경 써야 되는 화분 큰 거 쓰지 마세요. 제발. 그죠? 식재 너무 헐렁하게 심지 마세요. 그리고 탁생단인데 화분 깊은 데 심어요. 그 다음에 토분은 괜찮은데 유약 발라진 화분에다가 이런 데다가 깊은 데 심고 거기다가 또 본인만의 비법이라고 그래서 가진 거 다 집어넣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키울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구멍 많이 뚫려 갖고 이제 그럴 때고 거기 안에다가 난석에 뭐에 뭐 하이드로볼 다 섞어. 물론 여기서 그렇게 하면 호접도 그렇게 키우죠. 그건 헐렁하게 해서 구멍 뚫어서 물을 자주 주면서 습도를 맞출 때 잘 돌아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카틀리아는. 그런 것들 하지 말고 그리고 흙에 심고 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선택. 어떤 화분을 선택하고 어떤 식재를 선택해서 어떤 깊이의 화분을 하는 거에서 이미 첫 번째 게임이 끝납니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게임이 어디다 놓느냐죠. 그죠? 아시겠죠? 이거는 매주 드리는 말씀이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CG 로블링하고 어디 갔지 로블링이? CG 로블링하고 비올라시 알바하고 아클란디인데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왜 없냐면 샘플인데 다 나가 샘플마저도 달라 그러셔갖고 저도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똑같아요. 비올라시 알바 로블링 있잖아요. 제가 요만한 분에 심어놨죠. 지금 뿌리 나서 자라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그냥 놔주시고 내년까지 그냥 키우세요. 식재 이상 없고 다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한 촉 나오는 거 튼튼하게 키우시면 됩니다. 건들지 마시고 특히 아클란디아에는 토분에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클란디아 보시면 애게 이래요. 보시면 벌브가 요만해요. 원래 아클란디아가 작습니다. 벌브도 작고 몇 년 키워야지 통통해지는데 근데 뿌리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몸통보다 뿌리가 2배 정도 굵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내려갖고 전혀 걱정 없어요. 그냥 그대로 키우면 빠르면 내년이고 아클란디아가 워낙 더디 자라는 거기 때문에 늦으면 내년, 내후년에 꽃을 보실 거예요. 대부분은 내후년에 보실 겁니다. 하지만 아클란디아도 국내에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딱 보면 우와 진짜 너 깜찍하구나. 사진에서 봤을 때는 알록달록하고 막 그랬는데 직접 보니까 굉장히 매력있고 향이 좋구나. 네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부작이고 뭐 잘 수준이 되시는 분은 알아서 잘 키우시고 그리고 특별히 없고 그러니까 아클란디에는 비올라시아나 일반 애들보다는 햇빛이 조금 세도 돼요. 그죠? 센지 안 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놔두고 살펴보고 하루 이틀 살펴보면 반응이 와요. 잎이 갑자기 빨개진다든지 뭐 이러면 위험한 거니까 다시. 그쪽은 너무 센 거죠. 그리고 로블링 저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로블링 잘 키우셔갖고 예쁜 꽃 로블링도 보셔갖고 나중에 꼭 사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남 팔아요 재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난 체험 무료 체험 지금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이왕 키우는 거 제대로 공부해보고 저하고 같이 만나서 다양한 토론도 하고 그죠? 키우는 것도 가져와서 키우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